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베티스 대 소시에다드.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토니를 이제 완전 영입에 좀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직전 레반테전에서 안토니가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안토니를 좀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에 그렇죠 주역이었던 그죠 안토니를 좀 영입한 거는 이제 베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베티스가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곤 있지만, 그래도 직전 레반테전에서 점유율을 65% 이상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유효슈팅도 이제 10개 가까이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에 이제 내리 이제 두 골을 좀 먹혀서 이제 2점 좀 뒤지고 있던 경기도 이제 2대2로 만들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것도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레반테전에서 이제 안토니가 이제 이번 시즌 좀 처음으로 좀 출전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안토니가 유효슈팅 3개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안토니가 공을 좀 자주 뺏기면서 완전 이적 후 첫 경기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폼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음 뭐 그럼에도 이제 안토니가 뭐 서서히 좀 폼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지난 시즌 후반기만큼 좀 공격이 좀 막강해질 수 있는 그저 레알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총 4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그 4경기 중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이제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하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1명 퇴장당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좀 지며 이제 연패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음바페가 좀 맹활약을 좀 하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를 이제 격파하기도 했죠. 네. 막직님 반갑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팀인 이제 오비에도 상대로 이제 좀 지면서 확실히 좀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오비에도 상대로 좀 진 거를 좀 기점으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클 순 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는 현재 소시에다드보다는 베티스가 더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베티스가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 내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베티스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뭐 레반테전을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이제 혈이 뚫린 모습을 좀 보인 그런 좀 베티스고, 그 이제 비록 뭐 복귀전에서는 저조한 폼을 보인 그런 안토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토니가 합류한 거는 이제 베티스 공격에 있어서 이제 큰 좀 보탬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베티스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여전히 소시에다드가 이제 원정에서 약세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베티스가 홈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저는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베티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장크트 파울리. 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현재 운다브가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슈투트가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제 첫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 휴식기 이후 첫 스타트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슈투트가 선취골을 좀 넣으며 이제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이제 후반에 내리 좀 이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이제 바로 좀 역전을 좀 허용해 결국 역전패를 좀 당하게 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좀 졌다 보니까 확실히 휴식기 이후에 그런 좀 페이스는 다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 연승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제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좀 초반부터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슈트트가 이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경기를 좀 잘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난 시즌에도 보였듯이 슈투트가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를 유독 잘 공략하지를 못하며 이제 공격이 안 풀리는 모습을 종종 보였었고, 그리고 최근에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슈투트가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슈투트가 이제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하되 이제 생각보다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슈투트의 공격이 계속해서 좀 막힌다고 하면은 점점 장크트 파울리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현재 슈투트의 페이스 및 경기력이 다소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생각 이상으로 지금 장크트 파울리의 좀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정도로 이제 흐름 또한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슈투트보다는 장크트 파울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장크트 파울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크트 파울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칼리아리. 자, 일단 현재 뭐 양팀 다 큰 결장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모두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홈팀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무 2패로 이제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틀란타 상대로는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페이스가 좀 안 좋은 그쪽 레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 좀 첫 승을 좀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지금 끌어올렸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레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흐름이 좋은 그쪽 칼리아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레체는 지금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근래 뭐 원정에서 상대가 이제 나폴리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제 원정에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만큼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기의 창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뭐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레체나 뭐 칼리아리 모두 이제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만약에 좀 시도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대체로 약간 좀 양팀 다 좀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그런 경향이 있는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현재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이제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레체보다는 칼리아리가 이제 비교적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칼리아리가 좀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도 않을까 한번 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 레체보다는 이제 칼리아리의 그런 경기 내용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력 또한 이제 칼리아리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흐름, 뭐 이제 경기력 모두 이제 칼리아리가 더 낫다 보니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칼리아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칼리아리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칼리아리 프랭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앙제 경기. 자, 우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는 지금 리옹이 더 큰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리옹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3연승을 거두며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스타드랜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한번 이제 삐끗한 그런 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1점 차로 좀 패배를 하거나 이제 스타드랜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나름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이제 맞붙은 좀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는 나름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전에 이제 렌 상대로 이제 유유스팅을 좀 많이 허용을 했고, 이제 직전 경기 메스 상대로도 생각보다 유유스팅을 좀 많이 허용하면서 근래 이제 뭐 실점과는 별개로 앙제 그런 좀 수비 내용은 그렇게 지금 썩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직접 뭐 메스전에서는 이제 메스가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하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앙제가 좀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았던 좀 경기였을 만큼 확실히 좀 최근 앙제 좀 수비는 많이 좀 불안정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든 지금 뭐 앙제 좀 수비가 이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그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앙제 상대로 그래도 리옹이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주로 이제 리옹이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앙제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 앙제가 좀 침투에 대한 그 좀 대처가 이제 안 좋은 편이고, 리옹의 좀 침투 플레이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만약에 이제 리옹이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침투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러면은 약간 좀 그래도 리옹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홈에서는 대체로 이제 공수 밸런스나 이제 경기 운영 능력도 좀 좋은 걸 리옹이다 보니까 이런 리옹이 뭐 앙제 상대로 이제 홈 이점을 좀 잘 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물론 이제 리옹이 좀 최근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전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크게 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전히 좀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리옹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리옹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리옹이 앙제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리옹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대 이제 트렌테.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테멘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스파르타가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인트호벤, 뭐 페예노르트와 같이 우승 후보 팀들 상대로는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는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좀 경기들에서는 전부 다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급 차이가 뭐 많이 나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곧잘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좀 스파르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트멘테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좀 이번 경기에 이제 스파르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모테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엑셀시오를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비유적 약체인 브레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조한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멘테 이번 시즌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리그에서 총 5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초반 페이스가 이제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아, K바이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트웬테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스파르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뭐 현재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는 이제 스파르타가 더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되려 이제 스파르타가 홈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멘테보다는 스파르타의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파르타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기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흐름, 이제 경기력, 그리고 이제 트벤테가 이제 본래도 그랬듯이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홈 스파르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스파르타 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파르타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들즈브러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깡깡수님 50개 누적 구원 감사드립니다. 자, 미들즈브러가 이제 시즌 초반부터 3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레스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일단은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페이스가 이제 초반부터 좀 좋은 현재 좀 미들즈브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더비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웨스트 브로미치가 더비를 2번 상대했는데 2번 다 좀 패배를 하면서 유독 이제 더비 상대로는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뭐 컵 경기에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좀 리그 경기에서 이제 전부 다 좀 패배를 하면서 확실히 더비 상대로는 이제 상성상 매우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웨스트 브로미치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우선 뭐 두 팀 다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들즈브러가 비교적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미들즈브러가 웨스트 브로미치보다는 이제 공격 전개나 퀄리티 부분에서는 더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미들즈브러가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다 보니까 침투에 좀 취약한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체로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좋은 좀 미들즈브러가 이제 침투를 좀 통해서 종종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최근 뭐 흐름, 뭐 경기력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드즈브러가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미드즈브러가 이겼을 만큼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또 이거는 이제 홈에서 미드즈브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즈브러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더 좀 나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드즈브러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회차에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96만 2743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KBI님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조합 3일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말까지 계속해서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까지 좀 제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KBI님.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회차에서는 이제 챔피언십은 언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언업은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네, 미드즈브러 승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